예, 안녕하십니까. 봉사 유병태입니다. 교과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명의신탁과 관련된 걸, 뭐,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오늘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A라는 사람이 수인일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수인일 수도 있습니다. 수인이라는 걸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죠. 하여튼 A라는 사람이 명의 신탁을 해서 B를 내세워서 거래를 하게 하는데 그 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A, B 간에 명의 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매도인과 명의 수탁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하고 등기를 하면은 B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때 A는 부동산을 달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실명법 제정 이후에는 이전에는 또 다른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준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A는 채권만 있습니다. A하고 K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또 명의신탁 관계에 의해서 C에게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 B도 C도 3분의 1만큼은 자기 돈을 부담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C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3분의 2 소유권이 B한테 남아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타방 당사자가 악의인 경우라면 매도인하고 명의신탁 사이의 거래가 무효이고 전부 소유권이 K한테 있습니다. 매도인한테. 등기가 어디든지 간에. 저 두 가지를 계약 명의신탁이라 하고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K와 거래한 자들이 있고 그때 이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K가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주는데 요 A, B 간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명의신탁 무효이고 3분의 1이야 자기도 그랬으니까 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지만 이 3분의 2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여전히 K한테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명의신탁에 의해서 C한테 넘어가면은 전체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가 거래한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3분의 2는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권이 K한테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면은 A는 K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서 C한테 3분의 2 말소, B한테 3분의 2 말소, 그리고 K한테 등기를 3분의 2 복귀시켜 놓고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등기가 C에서 A에게로 3분의 2 넘어오더라도 실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은 K가 선의면 이 상태에서 유리한 사람 뭐 재산관계를 놓고 봤을 때 B가 될 거고 K가 악의이거나 중간생양 등기 명의 중간생양 등기형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뭐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 하다가 100억짜리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K가 유리하겠죠. 이 경우에도 K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인가 중간생약 등기형 명의 신탁인가에 따라서 실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명의 신탁과 관련된 걸 도해책에서 싹 해놓은 거죠. 이것만 하면 다 되니 원리만 터득하면 이것만 하면 다지 뭐. 실명법 제정되기 전 사항과 관련된 것도 소개를 해놨지만 어쨌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아무리 책에서 많이 써놔도 내용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교과서 잡고 난리치는 거지 뭐. 근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계약 명의 신탁인가 중간형 등기형 명의 신탁인가에 따라서 실제 이득을 보는 사람 실질적인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인가 아니면 중간형 등기형 명의 신탁인가는 아주 중요하다는 게 되는 거죠. 교과서에서는 이 앞에 중간형 등기형 명의신탁을 하는데 결국에 명의사 약정이 이른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중간형 등기형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였다면 이때 명의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그렇다면 3자 간 중간생등기형 명의신탁이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당사자와 확정의 관계도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해석의 법리를 적용해서 일단은 계약 명의신탁인지 중간생등기형 명의신탁인지를 확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으로 갔다면은 매도인이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전체적인 관계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뭐 괜히 뭐 직접적인 이름을 금명하지 않더라도 뭐 혹시라도 보게 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누가 봐더라도 누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 구도는 내가 일반적인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이 구도만 딱 가지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민법 법리만 딱 들어가면은 뭐 산수죠, 산수. 딱딱 들어맞추는. 교과서 국어 외울 게 아니고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위치가 어디냐, 어느 쪽을 끌고 갈 거냐, 당사자 확정의 문제에 따라서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니까 당사자 확정을 어느 쪽을 되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게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 다른 데 다니시다가 다들 미적미적하니까 뭐 내는 원리상 글 써놓은 거 보여줘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이름으로 가처분 신청한 사람은 내가 유일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한 걸 보여줬으니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걸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법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딱 가지고 자신있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청을 하니까 바로 신청한 당일날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깔끔하죠.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신문 이게 가처분이지만 법원에서 신문기일을 뭐 열어서 실제 이걸 인정해야 될 것인가를 말 것인가를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부동산 가처분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여튼 뭐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하는 건데, 사람들이 뭐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심심하게 보는 게 뭐 방영금지 가처분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출연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도 하듯이. 그래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재산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재산으로 환가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이익이 있고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활용해서 자기 권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그게 금전적 가치가 빵이라는 말이 아니죠.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오늘 지금 한번 해본 거는 민법 공부하면서 국어하지 말라고요. 법 원리를 터득하시라고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사고 신 사람들이 법을 전혀 몰라서 이런 거 했겠어. 알고 죽을 줄 모르고 파고 들어간 거지. 열안받습니다. 이 더운 날씨 열받으면 내만 손해지. 예, 그냥 소식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정보를 하나 알려드렸습니다.